네, 계속해서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시청자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013-3366-0110 혹은 전화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02-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되는 종목 상담 시간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2부에서는 여러분께 주식시장에 대응하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수급 관심주까지 살펴봅니다. 하창봉의 망원경에서는요, 한 주간 주목해야 할 국내와 글로벌 일정을 체크해봅니다.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를 연결합니다. 강동석 앵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2부에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만우절 같은 기적 같은 거짓말 기대했는데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4월 2일 월요일 장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7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021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급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을 주목하면서 그동안 봐왔는데요. 4월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기관이 33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좀 주춤하네요. 들쑥날쑥했었는데요. 22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그동안 코스피보다는 강한 모습 보였지만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3.11포인트 상승한 502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역시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 소극적이었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들쑥날쑥했습니다. 기관이 현재는 29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관망세 보이다가 현재는 2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시장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EU 재무장관들이 구제금융 액수를 7천억 유로로 늘린 영향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현재 전일 대비 4원 50전 하락한 1128원 선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월 6일 1116원 선을 저점을 찍고서는 1120원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지난 3월 26일이었죠. 1140원대를 돌파하고서는 다시 1130원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오늘 1130원 선이 밀려나긴 했지만 1130원 선 지지력 테스트도 보여줄 것이고 또 장 후반으로 갈수록 또 1130원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대장주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완성차 업체가 좋은데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특히 현대차가 1.2% 시장 대비 강합니다. 오늘 포스코도 좋은 모습인데요. 1.5% 상승하고 있고 LG화학, 화학 대장주도 0.4%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하이닉스와 삼성생명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0.1%, 0.7% 시장 대비 약하고 KB금융이 0.9% 강보합권, 신한지주가 0.4% 금융주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그동안 다시 상승하다가 11만 원 선에서 조금 그치는 모습인데요. 오늘 1% 정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2% 시장 대비 강하고 CJ우쇼핀 0.7%, CJENM이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겠습니다. 포스코 ICT가 0.6% 밀려나고 있는데요. SFA가 좋은 모습입니다. 2.8% 상승하면서 5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는 0.8% 조정받고 있고 젠백스는 1.2% 시장 대비 강합니다. 네, 잇따른 수주 소식에 좋은 모습 보였던 조선주가 주춤하다가 오늘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삼성중공업이 2.6%, 대우조선해양 2.1% 상승하고 있고 한진해운이 좋은 모습이네요. 4.1%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세도 눈에 띄는데요. SX, 조선해양, SX도 각각 1.4%, 1.8% 시장 대비 강합니다. 철강 금속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밀어주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은 2.9%, 고려아연 0.5%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풍산, 동양강철도 각각 1.4%, 0.1% 시장 대비 좋습니다. 앞서 자동차주가 좋은 모습 보였었죠.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계속되면서 완성차 관련주 움직임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다 상승하고 있고 현대위아가 부품주 현대위아 만도도 각각 0.3%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 주춤했던 LG그룹주가 좋은 모습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승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은 외국인 매수세가 5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1%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LG디스플레이가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홍하이와 샤프제휴 그리 심각해 보이진 않은데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생각됩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개발금융이 공개 매수 첫날 10%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10.12포인트 상승한 22,85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흐름 역시 좋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가 3일 만에 급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5.8% 급등하면서 5,82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하한가 기록한 JYP 엔터테인먼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대한생명이 이틀째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는 장 초반보다는 그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0.4% 상승한 7,52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오늘 장에 대한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께서는 항공과 화학주를 분할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김민규 차장은 중국 증시를 보면서 대응하자, 신용훈 연구원은 이천선 지지 기대, 그리고 최희용 대리는 중국 관련주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정영훈 연구원은 박스권 장세, 실적 개선 업종에 집중하자라고 했습니다. 네, 이어서 5인의 관심 종목도 살펴봅니다. 박성일 연구원은 IT, 화학업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고요. 김민규 차장은 화학주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용훈 연구원 역시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 IT 업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고요. 최희용 대리는 조선과 기기업종의 추가 상승 기대를 전망했습니다. 정영훈 연구원은 화학업종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군요.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 5인의 오늘장 전략 관심 업종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동부증권 일산점의 박성일 연구원을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그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항공화학주 분할 매수 그리고 IT 화학업종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화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늘 기관이나 외국인 모두의 관심사일 텐데 중국이 PMI 지수가 반등을 했죠. 아무래도 올해 내에서 PMI 지수가 가장 최고치까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 반등에 따른 이제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내수 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내수 시장 활성화 정책도 4월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일단은 급락 이후 약간 진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추세가 반대쪽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원화 강세 수혜 그리고 성수기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대한항공의 실적 개선세를 한번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관심 두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오늘 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건 LG화학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35만 원대까지 급락을 했죠. 45만 원대까지 급등을 한 이후에 기관이나 외국인, 특히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줄이는 과정에서 IT 비중을 좀 늘리고 화학은 좀 줄여가는 과정을 많이 3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단기 박스권이다 보니까 한쪽 섹터만 계속 사서는 기관이 수익률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소처럼 한쪽은 내리고 한쪽으로 올리는 전략을 사용을 할 텐데 지금 봐서는 호남석이나 LG와 그리고 한화케미칼 같이 저평가된 주식들을 4월에는 좀 매집을 하고 그다음에 4월에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IT 쪽 비중은 좀 줄여가는 전략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와 현재 주가에서 목표 주가는 4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손절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이었던 35만 3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LG화학 목표가 40만 원 제시해주면서 LG화학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은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재민 팀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인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시장 최근에 좀 어려운데요.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일단 시장 상황 좀 체크해드리면서 투자자분들 좀 수익률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좀 정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투자손자병법 함께하는 시청자분들 수익률 제고에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코스피,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부터 살펴주십시오. 예, 일단 코스피 지수 4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6.14포인트 오른 2024년 회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직전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8,020억 유로까지 확충하기로 합의한 게 일단 컸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3월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전월 대비 2.1포인트 오른 53.1포인트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도 아침에 시초가 좀 세게 나왔는데 일단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도세로 인해서 좀 다시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코스피 수급 상황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지금 장중 계속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가 하고 있는데 시장 내에서 통신업, 금융업, 내수 업종으로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많이 산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워낙 안 사다 보니까 금융업을 지금 80억, 통신업종을 18억 정도 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반면 상당히 시장에서 좀 세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투신과 보험에서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데요. 일단 화학업종 123억, 철강업종 118억, 운수장비 153억, 운수창고 50억. 그래서 화학과 철강 그리고 운수장비 좀 중국 관련 업종을 그동안 많이 빠진 탓에 좀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지금 기관이 많이 팔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을 125억 상대적으로 많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업종은 거의 판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개인이 지금 순매수 38억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2억 그리고 전체에서 기관이 33억 팔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그동안 IT 부품주들 삼성전자랑 애플의 후광효과를 있고 많이 올랐었던 IT 부품주들이 지난주에 코스닥이 7거래일, 8거래일 연속 빠지면서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 저가 매수로 개인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역시 코스닥 IT 종합 결국엔 코스닥 부품 주들 많이 계속 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I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종을 12억, 19억 개인이 나눠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닥에서도 제조업종 9억, 그리고 제약업종 12억, 약간 경기 좀 방어주에 좀 쏠리는 그런 수급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주체별 수급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얼마나 사고 있습니까? 네, 일단 외국인 시초가는 좀 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순매도 31억으로 돌아섰고요. 기간이 418억,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 잔고가 64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은 반면 258억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42억 순매수, 코스피랑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거의 이것도 지금 코스닥에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순매수 2억 정도 보이고 있고요. 기간은 계속 좀 때리는 모습 35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갈팡질팡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전히 지금 이제 4월달 들어왔고요. 증시가 아무래도 프리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이번 주 4월 5일날 삼성전자의 잠정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실적들이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실적이 사실 IT 업종을 빼고선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 대기 자금이 없습니다. 펀드매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뺐던 거를 오늘 좀 들어오는 가진 악폭주들을 들어오는 모습이지만 연속성은 없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서 여전히 갈팡질팡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수급 관심주는 어떤 것일까요? 예, 현대홈쇼핑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세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전일보다 5,000원 오른 13만 9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일봉상으로 지난주에 122평선은 13만 1,000원 정도인데요. 122평선을 찍고 바닥을 좀 형성한 뒤 올라오는 모습인데
동사 인터넷 쇼핑몰 H몰 그리고 TV 홈쇼핑 시장 영역 시너지 효과로 확대 중에 있고요. 얼마 전에 2012년 1월 13일 날 한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 인수를 하면서 패션 사업에 대한 부문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는 동사 현대백화점인데요. 현재 지금 CS증권 메릴린치 노무라 창구 통해 가지고 5,500주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량이 지금 현재 7,400주인데 외국인의 비중이 거의 한 70% 이상 수급으로 세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섬 인수하면서 아무래도 패션 사업 부분이 상당히 강세로 보일 것이고 현대백화점이랑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특징적인 게 동사는 사실 한섬을 인수하고도 순 현금이 4천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프리캐시 플로우가 800억 원 이상씩 항상 발생하는 우량한 재무구조로 가진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증시가 좀 횡보하면서 아무래도 어려운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유통주로서 상당히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매수가는 금일 13만 9천 원이지만 한 13만 7천 원, 8천 원 사이 매수가를 걸어 놓으셨다가 목표가는 여기보다 좀 많은 정도 한 14만 8천 정도, 14만 8천 원 정도 내세우고요. 손절가는 만약에 121선이 무너진다면은 사실 더 추가 하락이 있기 때문에 12만 9천 원 정도 두고 아무래도 내수주라고도 하지만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이 상당히 안 좋은 전체적으로 수급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한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정복학입니다. 박미로 아나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경제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다.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 하지만 주가는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 화면으로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월 국내 증시 한마디로 정의하면 삼성전자와 나머지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코스피 대비 더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주가, 과연 과열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온라인몰에서 가족용 안주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불황에다 고물가 영향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알뜰족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언급해 화제가 됐던 카카오톡이 주식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카카오톡과 손잡은 기업들의 몸값이 뛰고 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동공 대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 오늘 첫 방송인데요. 소감 어떠신가요? 요즘 첫 방송은 좀 찾아뵙게 됐는데 그만큼 좀 많이 설레고 많이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찾은 만큼 여러분에게 최대한 이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고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설레는데요. 첫 번째 이슈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10조 원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주가는 여전히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외국인이 이제 10조를 샀으니까 지수가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연초 이후 고객 예탁금은 한 2조 원 정도 줄었고 펀드 환매는 한 6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즉 개인과 기관은 주식을 팔았고 외국인만 주식을 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수가 오른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 ELS는 연초 이후 8조 원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즉 개인들이 주식을 팔고 펀드로 환매해서 ELS로 몰려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ELS 열풍의 원인은 2000포인트라는 지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낮은 금리, 위험 회피 등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ELS의 발행은 증권사가 담당하지만 운용은 발행 증권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 운용을 위탁하는 비중이 60에서 80%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8조 원의 ELS 중 한 5에서 6조 원은 외국인이 해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연초 이후 10조 원의 외국인 매수 중 절반 이상은 ELS와 관련된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물론 LT의 아로 등 유동성 확대와 연계되거나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ELS와 해지 물량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미를 반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ELS는 지수가 올라가면서 매도하고 내려가면 매수하는 해지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과 같은 지수의 박스권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고점 매수, 저점 매수의 해지 행태를 가지는 ELW 시장의 위축도 최근 박스권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파생 시각에서 본 시장의 결론은 시장 내부의 ELS 메커니즘은 해지 메커니즘은
생각보다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생각보다 쉽게 빠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매수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 운영되고 있는 현재 시장은 당분간은 박스권 시장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증시를 압축해 보자면 삼성전자와 아이들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삼성전자 쏠림 현상 이제 좀 과열은 아닌가요? 네, 3월 국내 증시는 한마디로 삼성전자와 나머지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만큼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독보적입니다. 2011년 12월 과거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100만 원대 안착에 성공한 이후 4개월 만에 1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저점 대비 수익률은 94%에 달합니다. 파죽지세라고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3월 삼성전자가 8% 상승하는 동안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는 1.4%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속한 전기전자 업종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제외 전기전자 업종의 3월 월간 수익 상승률은 1.7%에 그쳤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의 체감지수가 포트폴리오 내 삼성전자 보유 여부에 따라 판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의 차별적 강세가 투자자들 간 체감지수 차이를 얕게 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로의 쏠림은 과열이라고 판단하기엔 이른 수준이며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는 높아진 주가를 정당화하는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IT 섹터 내 77.8%에 달하는 절대적인 이익 점유율,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상대 밸류에이션, 현재 퍼가 10.9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시각 유지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초 7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함에 따라 기술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위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를 볼 경우 현재의 패턴은 지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안주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죠. 이 밖에서 술을 마시면 같은 안주여도 값이 훨씬 비싸기 때문인데 관련 수혜주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집에서 술 먹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시켜 먹는 음식을 선호하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 또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정용 안주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1번가에서는 이달 들어 아몬드, 땅콩 등 견과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0% 이상 신장했습니다. 컨슈너트, 커피 땅콩, 해바라기씨 등 믹스넛도 같은 기간 72% 매출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마른 안주뿐 아니라 즉석 조리식품을 찾는 고객도 늘고 있는데요. 곱창, 순대, 족발, 닭발, 오돌뼈 등 즉석 조리 술안주용품 매출은 지난 동기 대비 약 112% 정도 매출 신장을 이뤘습니다. G마켓에서도 3월 들어 오징어 및 스낵 등 가공식품 안주류가 14% 늘었고 순대, 떡볶이, 어묵 등 즉석식품 비중이 21% 증가했습니다. 옥션에서는 올해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각종 안주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맥주 안주에 좋은 노가리, 육포, 오징어, 대구포 등 건어물 판매량이 30% 증가한 가운데 골뱅이, 번데기 등 호프집 인기 메뉴들도 많이 팔렸습니다. 특히 온라인몰들은 불황이 지속되면서 음주 문화도 오프라인 대비 절반 안 되는 가격에 집에서 간편하고 간단하게 즐기자는 소비자 성향을 반영해서 다양한 즉석조리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을 볼 때 온라인 쇼핑 관련주인 CJ 오쇼핑, GS 홈쇼핑 등에 대한 관심도 꼭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해서 더 화제가 됐던 카카오톡이 주식시장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이 모바일 메신저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일각에서는 카카오톡과 엮이면 뜬다는 말도 있다고요.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언급해 화제가 됐던 카카오톡이 주식시장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자체가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주시장에서 카카오톡과 손잡은 기업들의 몸값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은 KINX입니다. 30일 KINX는 상한가를 치며 17,25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52주 신고가입니다. 이 회사는 카카오톡의 서버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가 상승은 지난 20일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가 새롭게 내놓은 프로필 앨범 서비스 카카오 스토리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날 카카오는 카카오 스토리가 출시 9일 만에 가입자 수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업체 위메이드 역시 카카오톡 덕을 보고 있습니다. 28일 이 회사가 카카오톡의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한 뒤 주가는 4월간 10.35%나 뛰며 사상 처음으로 9만 원대 진입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이르면 4월 말부터 카카오톡의 게임 센터를 열고 위메이드 모바일 카오
하우스 앤 디펜스와 바이킹 아일랜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날도 수혜주로 엮였습니다. 다날은 지난해 12월 15일 카카오와 제휴를 맺었다고 발표한 당일 가격 제한폰까지 몸값이 뛴 데 이어 30일 현재까지 주가가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날은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서비스에 휴대폰 결제를 제공하는 한편 이모티콘 서비스 전반에 걸친 운용도 맡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3월 기준 카카오톡 사용자가 4,200만 명이며 이 가운데 국내 가입자 수가 3,3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같은 거로 볼 때 카카오톡 관련된 SNS 관련주들 및 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관심을 깊게 가져보시고 계속 지켜볼 필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톡과 관련된 내용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양평지점의 김동공 대리와 이슈 정복하기 함께했습니다. 네,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해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는 시간을 이어갑니다. 수익률을 높여랍니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기존에 이어졌던 어떤 그 대형주 위주의 일변도의 상승 흐름이 아직은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의 매기가 많이 몰리면서 약간은 좀 시장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또 그동안 계속 문제는 대두돼 왔던 대형주 쏠림 현상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수만큼 종목이 움직여주지는 못하는 상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내용적인 면을 좀 보면은 그동안 계속 매도 일변도로 진행됐던 그런 화학 종목이라든지 그동안 하락이 계속 지속되어 왔던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서서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결국 상승 자체의 구도가 조금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화학 종목이나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철강 종목군,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저가 멜트가 큰 만큼 투자를 계속 좀 공격적으로 해 들어가시면은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포트 재편을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한 종목은 끌고 가고 약한 종목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버리는 대응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특성 자체가 아무래도 중소형 종목이나 옐로우칩보다는 초대형 종목이나 대형 종목으로 많이 매기가 몰리는 만큼 업종 간의 선택에 있어서도 대형주, 그 중에서도 가장 선두권을 달리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의 흐름도 함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사실 초기에 상승이 좋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진행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탄력이 좀 저하되는 관계로 손절매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도 반등이 좀 나옵니다만은 역시 같은 대응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신규 바닥에서 치고 들어오는 종목들을 공략 포인트를 잡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호남석유가 최근에 매수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그 종목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리트 자체가 낙폭 과대에 대한 매수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금요일날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800억 넘게, 그 다음에 투신권이 300억 넘게 이렇게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바닥을 좀 탈출하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보면은 업종 간의 대표주들, 대형주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화학이나 호남석유가 1, 2위를 다투는 상태라서 그쪽을 좀 주목을 하셔서 대형주 선호 현상을 맞춰서 대형주를 공략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존의 포트도 지금 OCI라든지 태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바닥을 치고 계속 돌아서는 형태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서히 반전을 하는 형태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의 시장이 어쨌든 강하긴 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아주 더디게 진행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하게 만드는 시장이니만큼 좀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기존의 포트도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는 좀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를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중국 증시 출발 상황을 살펴봅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4일까지 중국은 청명절을 맞아서 휴장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수요일까지 중국 시장 휴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다시 봐야 되는, 볼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PMI 발표했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예상을 깨고 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제 3월 PMI가 53.1로 전월에 비해서 2.1포인트 올랐다고 1일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시장 전망치였던 50.5를 크게 뛰어넘은 것은 물론이고요. 지난해 3월 53.4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제 중국 경제는 일부에서 제기한 경착륙 우려를 크게 덜고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는 부분이 많았었고요. 국가통계국은 이날 그 3월 PMI를 발표를 하면서 제조업의 시장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생산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면서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낙관적으로 이제 보였었고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중국의 높은 PMI가 당장 2일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PMI가 어떤 지수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겠는데요. PMI 지수라는 게 뭐냐면 그 매월 기업의 이제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생산량, 재고량, 그리고 신규 주문, 수출입 주문, 그리고 구매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산출을 하고요. 이게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그리고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 국면을 나타내고 이제 경기 선행 지수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통계국에서 그 조사하는 것과 그리고 HSBC 은행에서 산출하는 PMI가 널리 쓰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HSBC 은행에서 발표한 PMI 관련해가지고 그 이날 발표된 그 P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PMI하고는 좀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 PMI, 그 HSBC에서 조사한 그 PMI가 48.3으로 2월에 이제 49.6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다고 발표가 됐었고요. 이 부분의 차이는 이제 그 국가통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HSBC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을 위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MI 지수를 자세히 좀 들여다 보시게 되면 기업 규모별로 정리를 해서 보시게 되면 대형주 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4.3 그리고 중형 같은 경우는 50.4 이제 소형은 이제 50.9로 이제 대형에서 이제 PMI 상승이 주 원인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제 시장 수요와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그 중국 경제가 이제 아직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중소기업 관련 회복 속도는 상당히 늦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이제 그 혼돈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혼돈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어서 이제 그 지준율 인하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종합적인 이제 소비자 그 부양책을 이제 정부에서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PMI 이후에 이제 9일날 발표되는 3월 소비자 물가와 13일 발표되는 1분기 GDP 증가율 그리고 산업 생산 및 소매 판매 지수를 주목하셔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를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국내와 글로벌 일정 그리고 이슈들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창봉의 망원경 시작합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볼까요? 예, 일단 저 멀리 외국부터 한번 글로벌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중국의 경기 윈축 우려가 상당히 좀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대로 중국의 PMI 지수가 53.1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와 HSBC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의 괴리도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준선인 50을 넘었다는 데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아쉽게도 중국 증시가 오늘부터 4일까지 청명절 휴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 증시에 조금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쪽에서 이런 좋은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의 시선은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번 주 미국의 시선 지표 약간 스케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제조업 경기를 볼 수 있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 기대치는 조금 전월보다 좋습니다. 53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전월 52.4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겠고, 내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월 공장 주문도 발표가 되고 FOMC 의사록이 발표됩니다만은 가장 큰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거를 딱 골라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FOMC 의사록에서 또 양적 완화에 대한 잠깐 멘트 조금 기대해 볼 만하고, 그것보다 국내 시가총액에서 5위 안에 달리고 있는 자동차 어떤 종목의 상승 모멘텀을 위해서 미국의 3월 자동차 판매 동향이 발표되는데,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 국내 현대 기아차 미국 그 내수도 같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내일 자동차 업종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4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미국의 고용 동향입니다. 미국은 지금 매주 한 그 주간 실업 신청 건수를 발표하고 있죠. 근데 최근 보면 35만 건 정도 나오면서 계속적인 최저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느 정도 고용 동향에 대해서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실업 신청을 적게 받은 것이 고용이 바로 증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5월 초에 발표되는 미국의 ADP 민간 고용이 좀 중요한데, 시장 기대치는 예상보다 조금 모자랍니다. ADP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전월 21만 6천 명 정도에서 21만 3천 명 정도로 소폭 감소한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의 사실 제조업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국은 서비스 지수입니다. 미국 소비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미국은 실제로 ISM 서비스 지수가 4일 정도 발표가 되는데,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전월이 57.3이었는데 이번 달은 56.9 정도로 조금 안 좋게 전망된다는 게 특징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6일날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뭐 미국 정시는 안 열립니다. 부활절 휴일이기 때문에 열리진 않습니다만은 조금 더 중요한 ADP 민간 고용보다도 더 지수의 어떤 가중치, 그러니까 지표의 가중치 큰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좀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아쉽게도 조금 기대치는 낮습니다. 22만 7천 명에서 22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연일 8.3%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미국 지표를 딱 정리해 보면은 주 초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제조업 지수에 조금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중후반으로 넘어갔을 때는 일단 고용 동향인데, 일단은 시장의 기대치가 눈높이가 낮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험하게 아니라 더 낮은 수치만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는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을 때는 미국 오바마의 어깨,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을 좀 불어넣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 전반적으로 뭐 중국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휴장이라는 거,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유럽이 4월 6일 정도에 대부분이 부활절 휴장으로 쉰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내 증시 일정으로 봤을 때는 한 4월 목요일 정도까지가 가장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4월 한 달 증시 주요 체크 포인트도 이어서 짚어주십시오. 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다시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외부 대외 변수를 보면 역시나 유럽은 요새 좀 잠잠하죠. 밤새 지난주 유럽 이야기 잠깐 보면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구제금융 증액 금액 자체를 당초 한 5천억 유로에서 8천억 유로로 증액하는데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던 유럽 이슈는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보겠고요. 지난 한 주 사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약간 시장에 루머도 나오고 약간 투심도 악화시켰습니다만은 스페인이 2012년도 예산에서 한 270억 유로를 삭감하는 긴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 위기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유럽 쪽은 조금 마음 놓아도 되겠다 보였고, 미국은 아까 조금 살펴본 대로 고용 지표라든지 양적 완화 기대감, 사실 지금 시장이 어차피 양적 완화 기대감에 대해서는 퇴색됐습니다만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멘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번 주 좀 쉬고 있습니다만 워낙 경기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악화된 경기 지표가 좀 턴어라운드 되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4월 중순 이후에 중국의 어떤 소비 진작책과 같이 맞물려서 조심스러운 지준율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로 들어오면 오늘도 지금 보니까 8.45포인트 오른 2022.49포인트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기술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역시나 2020포인트가
3월 이후에 어떤 상당한 중요한 허리 라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여기서 딱 멈춰 있는데 주 초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관망할 심리가 있습니다만 주 후반으로 지수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2050포인트를 돌파해야만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 보겠고,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다행히 외국인 선물 매수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물 매수 강도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좀 돌아와줘야만이 프로그램 시장 부담력을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이틀에 걸쳐서 한 8천 계약 정도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한 3일 연속 프로그램 매도를 추리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파생, 외국인 선물 세력이 매수 좀 돌아서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제 국내로 보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한 5일 정도에 삼성전자 예비 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한 5조 1천억에서 5조 3천억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이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조금 더 주가 상승타를 이어갈 것인데, 시장에서 더 주목하는 거는 실적 결과가 좋게 나온다 그래도 앞으로 2, 4분기에 대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의 멘트입니다. 어떤 부분이 더 크게 나올 거라는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고가권을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4월 5일이 어느 정도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늘 우려했던 어떤 기업의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최고치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계속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순환 섹터가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건설, 철강, 화학 쪽가 조금 반등을 하는지 그게 보고,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코스닥이 조금 그래서 대비해서 조금 반등을 해줬는데, 오늘 같은 장에도 제대로 코스닥이 이제는 3월의 위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달이 바뀐 시점에서 살생분이 이제 거의 정리가 됐죠. 퇴출되거나 관리될 종목 좀 정해졌고 또 투심적으로 눌려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반등하는가 이런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주요 일정을 살펴보고요. 이 일정에 따른 관련주를 체크해보죠. 예, 일단은 뭐 가장 글로벌적으로는 사실 이 주간을 밀려봤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뭐 지식경제부라든지 기타 관련 산하단체에서 발표되는 주요 회의를 안건으로 해가지고 이 코너의 특성에 맞게 일주일을 미리 보면서 우리는 약간 멀리 보는 투자를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정을 보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녹색 인증 제도에 관련한 회의가 열리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친환경 기업에 대한 그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종목으로 바로 연결시키기는 조금 그렇게 맞추기는 쉽지 않다 보겠고요. 당장 내일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이 신약 로봇 분야에 관련해서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토론회가 있는데, 오늘도 바로 지금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죠. 제가 지금 같이 보면은 오늘 그 로봇 관련주가 상당히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쉬고 있네요. 유진 로봇이라든지 ED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로 물려 있습니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청소기 로봇도 만들고 있고요. ED 같은 종목은 대표적으로 산업용 로봇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차트도 꺾여 있고 부진합니다만은 내일 단발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 또 내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지상파 고화질 3D 시험 방송이 되는데, 현재 SBS하고 EBS를 통해 가지고 HD 3D 시험 방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표적으로 3D 테마주를 할 수 있는 이 종목이 벌써 이 일정을 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TLI 같은 경우가 지금 5.76% 상승한 5,880원이 나오고 있는데, TLI라는 종목은 LED TV용 T콘 타이밍 컨트롤러를 만든 회사 말씀드리겠고요. 이 3D 관련주는 오늘 벌써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D TV용 안경을 만든 회사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1.8% 정도밖에 반등이 못 거친다는 것은 3D TV 안경은 별로 돈이 안 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또 하나가 레드로버라는 종목이 오늘 1.45% 움직이면서 14,000의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레드로버라는 회사는 최근에 어떤 인터넷 취업 사이트 인크루트를 흡수합했고요. 3D 컨텐츠 개발을 하는 회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우리 또 개인 투자가분들 관심이 많은 안철수 교수가 전 교수죠. 전남대학교 특강을 합니다. 그럼 내일 특강하는 것이 과연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내일 열려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스케줄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원래 그분의 어떤 그 정치적 발언이 조금 대학교에서는 하지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로 가면 제가 일정 이렇게 잘 적어 두셔야 됩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넷마블 그 신작 게임 발표가 있습니다. 넷마블 그러면 대표가 우리 CJ ENM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뭐 CJ ENM 같은 경우가 게임 산업보다는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 우려 때문에 이벤트만 있지 글쎄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겠고, 역시나 그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조금 이 목요일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체크해 주시면은 미리 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가장 또 최근에 지지부진한 태양광 관련주가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태양광 연구개발 미래발전 방안 모색이 국가위에서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그 정책적인 저희가 지식경제부나 제가 국가위 이런 데서 스케줄을 뽑아왔는데 있게 되면은 그게 바로 반영되는 종목도 있고 안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단발성으로 약간 단비가 연기는 미쳐 있기 때문에 약간 선침에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은 하루 정도 이틀 조정 보일 때 이런 이벤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오늘 그 3D 테마주, 사실 이번 주는 테마주로 봤을 땐 3D 관련주들이 조금 이벤트가 많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3D가 이번 주 4월 5일경에 개봉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NHN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잘 가고 있는데 한 가지 또 이벤트는 있습니다. 한게임 미공개 신작이 좀 발표되는데 한게임 쪽 NHN 쪽에서는 올해 한 30여 종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축구 게임이죠. 위닝 11이라든지 이렇게 총싸움하는 게임 메트로 컴플릭트를 온라인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강화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글쎄 요새 좀 한 그 플랜트 관련주들 조선이나 대형 건설주들이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조금 금요일 전에 반응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가 지식경제부에서 2012년 1분기 해양 플랜트 수주 동향이 발표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국내 대형 건설사나 조선사들이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적표를 낼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정도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보겠고, SM, 대표적인 인터넷 관련주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인데 요새 SM이라든지 YC엔터라든지 JP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SM의 대표적인 소속 가수죠. 슈퍼주니어가 4월 6일 날 파리 단독 공연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이벤트가 만약에 금요일 날 하게 되면 그 다음 주 초에 어떤 반응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한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이렇게 일정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실 때 투자하실 때 보면은 최소한 당일날은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어떤 이벤트성을 앞두고 이벤트가 좀 강한 거에 대해서는 선침해서 이벤트가 나오고 시장이 좀 반응할 때 단기 차익하는 그런 약간은 미리 보는 투자가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봤을 땐 이번 주 스케줄의 포커스는 3D TV 관련주가 3D TV 관련주와 4월 6일 날 예상되어 있는 해양 플랜트 수주 동향이 큰 두 가지 맥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과 함께 이번 주 국내 및 글로벌 주요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서 여러분을 위한 주목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013-3366-0110, 02-3153-2610 전화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월 2일 월요일 개편을 맞아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리는 투자 손자병법 1, 2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